안녕하십니까, 고현강 차장입니다. 오늘은 6월 평가원 두 번째 지문 4번부터 9번까지에 있는 인문 통합 지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요 지문 한번 해설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문이 이제 사실상 뒤에 PCR 지문 제외하고 가장 어려웠던 지문인데,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풀었나 이제 물어봤더니 오히려 이 지문을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걸린 게 6번 문제. 그러니까 이 가의 A 부분에 해당하는 이 6번 문제 때문인데, 이게 논리학 지문 비슷하게 나오면서 어쨌든 이게 지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PCR은 과학기술 지문이니까 이미 이제 지문을 마음속에 좀 정리를 했어요. 그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과학 PCR 지문을 일단은 얘는 못 풀겠다, 일단 얘를 맨 마지막으로 보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있는 이 지문을 건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오답 정리라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히려 이 지문을 버리고 뒤에 있는 PCR을 푸는 게 더 나았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는 이 PCR 지문은 어쨌든 내용을 판단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였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A 부분.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6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 6번 문제 여기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6번 문제를 풀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그러니까 6번 문제가 2점짜리 문제인데 이건 3점이 아니라 한 30점짜리 문제처럼 느껴졌다. 여기서 시간을 다 썼다는 친구도 생각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문 독해 정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문제를 풀 건데, 6번 문제 제가 푸는 거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런 지문 나오면 여러분이 대처를 해야 되니까 6번 문제 푸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정확하게 좀 보시고 어떻게 판단해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나가 분리된 지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전에 약속을 좀 합시다. 이제 일단 여기는 이 가나가 있는데, 일단은 가 지문을 먼저 읽고 이것만 가지고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단독으로 풀이 가능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만약 있다면 그 문제는 풀어버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6번 문제가 그랬습니다. 알겠죠? 6번 문제를 미리 풀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읽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 중에서 나를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문제 풀면서, 나를 단독으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 자, 가 단독으로 풀이 가능한 거 찾아가지고 풀고, 나 단독으로 풀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이거 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이제 가나를 모두 이용한 문제, 모두 활용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지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응용하자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5번 문제, 4번이나 5번 문제에서 가와 관련돼 있는 선지를 먼저 지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따가 제가 풀어볼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이 과정이론, 표지, 인과의 과학적 세계관, 요거는 다 가와 관련된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한대 제2론과 천문학의 발달로 1월씩 예측해지면서 송대 뭐 이랬으니까 이건 나와 관련된 선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푸는 것도 방법이다. 어쨌든 가나를 모두 읽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를 4번부터 차례대로 풀게 되면 아무래도 머릿속에 기억에 잘 남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나를 조금 분리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습관적으로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문입니다. 자, 갈게요.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약속을 한 두 가지 정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약속. 자, 지금처럼 서양의 철학자들, 뒤에 나오면 휴մ, 세먼, 이렇게 전문가나 혹은 권위자, 전문가나 혹은 여기는 이 분야의 권위자, 이해됐죠? 여기는 이 권위자들이 나오면 전문가나 권위자 혹은 그들의 집단, 이런 거 나오면 여기는 이 지문에다가 표시해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여기 와서 선지를 찾도록 일종의 표지를 달아놓는 겁니다. 알겠죠? 표지를 달아놓는 겁니다. 지금 제 말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양의 철학자들 이런 얘기 나오면 여기 와서 선지를 찾을 수 있도록 미리 표시를 좀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모두 머릿속에 담고 갈 수 없으니 담고 갈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니까 중심 내용 위주로 담고 대신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은 표시만 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서양의 철학자들에다가 이렇게 네모 쳐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풀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서양의 철학자들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대. 근데 문제는 휴미 지적했듯이, 자, 휴미라는 사람이 있어.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워서 강물이 얼은 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더. 지금 여기까지 내용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국한지으려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인과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 개념으로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에 인과를, 자 이제 여기가 포인트야. 인과가 핵심 단어라는 건 알겠고,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세먼의 과정 이론이다. 자, 그래서 여기 세먼이 나왔어. 자, 세먼은 뭐라고 했냐면 인과를 뭐 한다고?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 했다고. 그러니까 흉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먼하고 흉은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거야. 흉은 이거 눈으로 관찰할 수 없으니까 과학적 세계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근데 세먼은 이것이 과학적 세계관에 있음을 입증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글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이 6번 문제를 비롯하여 여기는 이 간은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평가원 치고는 글이 아주 매끄럽게 쓰여진 글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걸 충분히 하지 못한 느낌?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었던 말은 있으나 그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기는 이 지문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철학자들 논쟁 중에서 이 세먼이라는 사람은 아니야, 인과란 건 과학적인 뭐 그 세계관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다, 세먼이라는 사람은.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보통 지문이 나오면 1문단은 일단 화제를 제시해요. 화제를 제시합니다. 1문단은 화제를 제시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고 제시해 놓으면,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뭘 하냐면 개념을 제시합니다. 개념을 설명해 줘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화제가 너무나 전문적인 글이라 사실은 여기서 개념 설명이 빠지면 여기는 이 글을 이해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문단에서 개념 정리를 해서 너네가 지금 읽을 글이 이런 내용이라는 걸 일단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냐면 그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온다고 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 치면 당연히 개념 설명 쪽보다는 이 적용이 시험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A 부분이 시험에 나온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런데 문제는 이 적용은 뭐에서부터 비롯됐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 개념 설명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A 부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위에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개념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개념들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개념이 나올 텐데 그 개념들을 차근차근 잘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예, 그게 그렇게 설명이 좀 더 맞겠네요. 설명해주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하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 자, 두 번째 문단이야. 두 번째 문단에서 사례가 아니라 개념 중심으로 와야 돼. 개념 중심으로. 그래야 3문단에 적용 가능해. 자, 갑니다.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자, 예시를 들었어.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 자체가 변한 거야. 과정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 과정이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자, 개념 나와. 자, 가볼게. 자, 과정은, 자, 이제 과정이란 게 일단 나왔어.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자,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그 궤적상에 여기는 이 과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은 나왔으니까 이제 뭘 연결해야 되냐면 이 과정을 인과랑 연결해야 돼. 자, 우리 까먹으면 안 돼. 여기는 이 글의 포인트는 인과지 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과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라고. 이해가 되죠? 인과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라고.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춰져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모든 게 멈춰져 있던 날아가던 다 과정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자, 이제 여기에 뭘 추가했냐면 인과라는 말을 추가했다고. 자, 인과.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라고.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은 앞의 내용과 이꼴. 자, 같은 내용을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문학으로 취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지, 그지? 즉은. 그럼 반복하는 거니까 이거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니까 반복하겠지요. 자, 요렇게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는데 어떤 과정은 다른 한 과정과 한 시공간적 과정에서 만나.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예, 이걸 교차라고 한다고. 이런 걸 교차라고 한다고. 자, 그럼 두 번째 개념 알았어. 첫 번째는 과정, 두 번째는 교차야. 그러면 두 개의 과정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 개념 나왔네. 일단 표지. 자, 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래. 됐죠?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인 속성이래. 이것이 도입이 되면 이후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뭐라고? 예, 그런 과정이 바로 인과적 과정이랍니다. 그러면 과정 중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과정 중에 모든 것은 다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인과라고 하는 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이 머물러 있어, 어떤 공이 날아가고 있어, 뭐 이런 것들 다 과정에 포함되는데 이 수많은 과정들 중에서 인과라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 과정은 만일에 중간에 물리적인 속성이 도입되면 그 속성이 그 표지를 끝까지, 이 과정의 끝까지 전달할 수 있다면 이건 인과적 과정이 된답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서 지금 세 가지 개념이 나왔어. 자, 여기는 이 지문은 여기는 요 개념. 여기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되니 이렇게. 됐죠? 요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 자, 앞에 있는 내용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돼. 인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 휴미. 그래서 직접적인 물리관계가 없으니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인과를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품었었다고. 그런데 여기는 세먼이라는 사람은 아니야. 과정이론을 통해서 내가 이 인과라는 게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과정을 제시했는데 이때 과정이론을 제시할 때 과정이란 건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을 이야기해. 어떤 대상이 시공간의 궤적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궤적이 만약 다른 과정과 한 지점에서 만난 다음에 그때 도입되는 물리적인 속성, 그때 도입되는 표지가 그 과정의 끝까지만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과정만을 인과라고 부르자 이거야. 그러니까 인과의 개념을 지금 뭐 했냐면 한정 지은 거예요. 한정. 그러니까 표지가 전달할 수 있는 그 과정만을 말한다고 인과라고 보자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서 갑니다. 가령 바나나가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매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럼 나 물어볼게. 여기서 이 교차란 건 뭐겠어?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었으니까 뭐가 바뀌었니? 그렇지.
바나나의 모양이 바뀌었네. 이런 물리적인 속성이 바뀌었어. 그래서 모양이 뭐였다고? 바뀐 교차가 이뤄진 거야. 그러면 이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었어.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날아가는 동안 바나나는 배어문체로 간 거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갈게. 즉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바나나는 베어진 만큼 없어진 채로 할 때 얘가 바로 이 교차가 되겠죠. 자, 교차로 표지가 도입된 거.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교차로 표지가 도입된 거. 여기 있는 이 도입된 것이, 잠깐 치우고 다시. 과정 1에 도입된 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바나나가 없어진 만큼이야. 그래서 그것이 B까지 간 겁니다. 자, 중간에 즉이 들어있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두 문장은 같은 말이야. 요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된 것은,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없었네. 바나나의 모양이 사라진 채로 간 걸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 지울게.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간 걸 한대. 그래서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에 있어요. 왜? 중간에 물리적 속성이 뭐 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이야. 자, 화제가 바뀌어. 한편은 화제가 바뀝니다. 화제 전환. 화제가 전환이 되어 갑니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 A 다시 지점에서 B 다시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하자. 자, 얘도 움직이는 거야. 이때 과정 1과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러면 당연히 배움으로쓰니까 어떻게 돼? 그림자의 모양도 바뀌어야 되겠지, 그지? 그림자 모양도 바뀐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림자 모양이 바뀐 건 1, 2의 교차 때문인 거지 3의 교차가 아닌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림자 역시 변해. 그런데 A-와 B-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했다고 하자. 자, 교차했어. 벽면에다가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을 달아놨어요. 그럼 그림자가 왜곡되겠지. 그림자가 쭈그러질 거 아니야. 이렇게 왜곡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교차했다고 하자.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자,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개념 다시 한번 더 갖고 오면, 잘 봐라. 여기 있는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 자, 요렇게 하는 것을 무슨 과정이라고 한다고? 쭉 내려와서 인과적 과정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과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고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쭈그러진 그 그림자의 모양이 끝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구간을 지나고 나면 그림자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줬어야 돼. 그래서 결론을 내주자면, 이게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그지? 결론 내자면 결국 과정 이론을 통해서 뭘 했냐? 인과적 과정이란 것은 지금처럼 물리적 세계에서만 적용이 된다, 이런 거예요. 물리적 세계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다시 한번 더. 인과적 과정이란 물리적 세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왜? 얘기했잖아. 지금 보여지는 바나나는 물었어. 그러고 나니까 그 과정이 끝까지 도입됐지만 그림자처럼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것,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 그림자에는 어떠한 과정도 교차할 수 없다는 거야. 왜? 그건 물리적 실체가 아니니까. 그러므로 인과라는 건 지금처럼 물리적 과정에 있는 것만이 인과적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앞에 봐라. 다시 야구공. 야구공을 던지면 여기 지금 야구공을 다시 돌아가면 왜 야구공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어? 야구공은 물리적 실체가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물리적 세계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 속에 있는 거니까 야구공을 던지다 중간에 배트로 치면 날아가고 막 땅볼 나오고 하면 떼굴떼굴 구르면 그러면 그것들은 다 인과적 과정에 있는 거지만 그 그림자는 그 야구공을 따라갈 뿐 거기는 그 과정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야. 그림자 안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려고 얘를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써줬어야 돼. 그게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6번이 어려워졌지. 6번 진짜 별거 아닌데. 자, 이따 6번 표현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과정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 측면을 해망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자, 마지막에 한계를 지닌다는 설명을 했어. 물리적 세계 바깥의 세계는 자, 과정이론은 물리적 세계 바깥 측면을 해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녀요. 에이? 됐죠? 자, 예컨대 내가 사회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과정이론은 이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왜? 얘는 물리적 세계 바깥에 있으니까 물리적 세계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 세계에서만 다룬다는 얘기인 거야. 물리적 세계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잘 봐라. 여기는 이 6번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했던 개념이 아까 전에 두 번째 문단 다시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있던 요 개념인 거야. 이 개념. 그러면 여기는 이 개념인 건데 자 여기는 이 개념인 건데 자 개념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 봐. 일단 첫 번째 과정이란 것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야. 그 다음 여기서 과정과 과정이 서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차할 수 있어. 자, 그럼 세 번째. 그래서 결국 얘가 말하는 인과적 과정이란 것은 교차를 통해서 표지가 도입된 것이 모든 지점에 전달할 수 있으면 우린 얘를 인과적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럼 가볼게요. 1번.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봐라. 여기서 바나나가 날아가는 거 뭐였어? 그래, 이 바나나가 날아가는 건 여기서 이렇게 바나나가 날아가는 건 삐뚤삐뚤 이렇게 되지? 자, 여기 이렇게 바나나가 날아가는 건 엠마 자, 이 바나나가 날아가는 건 과정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그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뭐야? 그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과정 3번이었지. 그러면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과정을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과정이니까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이 되잖아. 과정이 다르잖아 지금 이 두 개가. 그지? 그래서 과정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가져. 서로 다른 과정, 서로 다른 궤적. 이해됐죠?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 자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인 속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이걸 표지라고 하자 그랬잖아. 표지. 그 표지가 달라진 거 맞죠?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표지가 도입되었다는 얘기기도 한 거야. 표지가 도입됐다는 얘기도 한 거야. 자, 3번에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이건 맨 마지막 문단 여기 써져 있어. 이처럼 여기 써져 있잖아. 여기에 이처럼 1은 인과적 과정인데 3은 인과적 과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 맞고요. 얘도 맞고요. 자, 4번 갈게요.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과 2가 교차됨으로써 도입된 표지다. 얘들아 잘 들어라. 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머릿속에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답의 근거는 너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문 안에 있는 거야. 지문 안에. 다시 한 번 더. 답의 근거는 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들어있다고? 지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왜 머릿속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선지를 읽고 왜 합리화하냐고. 그냥 이걸 쑥 읽으면 맞는 말 같잖아. 그게 아니라고. 지문으로 돌아가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첫 번째, 일단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내면서 바나나 그림자 모양 바뀌었다는데 과정 3번은 과정의 대상이 뭐야? 대상이. 여기 대상이라 그랬잖아. 대상이 뭐야? 그래, 얘는 바나나 그림자야. 바나나 그림자. 그러면 여기는 이 과정 2는 교차할 수 있는 대상이 뭐였냐면 교차할 수 있는 대상 과정 2는 자 과정 2야. 그럼 여기는 이 과정 2는 바나나 그림자가 아니라 바나나였다고. 그러면 바나나 그림자가 바나나와 교차될 일이 있니 없니? 야, 서로 대상이 다른데 대상의 시공한적 궤적이 같아야 교차되는 거잖아. 바나나가 있는데 바나나를 베어 물었어. 그러니까 이 둘은 교차가 된 거야. 근데 얘는 대상이 다른데 어떻게 교차가 되니?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이 바나나 그림자 과정 3번이 베어문 것과 교차가 되려면 그 베어문 건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 그림자였어야 된다고. 서로 대상이 다른데 어떻게 교차가 이루어져? 그래서 여기는 이 둘은 교차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일단 교차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도입된 표지가 아닌 거야. 도입된 표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자 이제 여기서 눈 크게 뜨고 봐야 돼. 잘 봐. 바나나 그림자 모양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본문 지문에 있어요.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자, 내가 잘 모르겠어. 지금 판단이 안 서. 그러면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지문으로 들어가서 지문으로 돌아가서 지문을 돌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돼. 자, 여기서 지금 우리 국어 지금 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간이 부족한 건 네가 고민하기 때문인데 그 고민하는 건 지문으로 돌아가면 한 방에 해결이 돼. 근데 머릿속으로 선지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모르겠으면 돌아가 지문으로. 거기에 가서 바나나 모양이 바뀌었다를 찾아.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바나나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 바나나 그림자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 미안. 바나나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그림자의 모양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찾으러 가라고. 본문 지문을 찾으러 가라고. 자, 지금부터 내가 다시 보여줄게. 봐봐. 자, 아까 내가 유념하라고 했어요. 자, 바나나 그림자 바뀐다 어디냐면 자, 여기 봐. 여기. 자, 여기가 포인트야. 자, 과정 1과 2의 교차 이후에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대.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바나나 그림자가 바뀌는 건 왜 바뀌는 거야? 자, 얘들아, 바나나 그림자는 왜 바뀌었니? 과정 1번과 2번이 교차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과정 1번과 2번이 교차했기 때문에 스크린상의 그림자가 바뀐 거야. 본문 지문에 어디에도 2와 3이 교차돼서가 아니라 1과 2가 교차됐기 때문에 3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1과 2가 교차했기 때문에 3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라. 과정 3과 과정 2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게 된 바나나 그림자 모양은 교차가 아니지. 미안. 과정 1과 2가 교차해서 과정 1과 2가 교차해서 생기는 거라고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안 되지만 일단 지문에 있다고. 지문에 보이잖아. 지금 이렇게 지문에 보이잖아. 이렇게 답의 근거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었어야 돼. 그림자의 모양이 바뀌었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그림자 모양이 왜 바뀌었냐? 지문 가서 찾으면 되지. 그래서 이 문제는 3점이 아니야 2점인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판단 문제였단 말이지. 이걸 몰랐으니 힘들었지. 이게 판단이 안 섰으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지문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 6번의 정답은 4번이야. 5번 가볼게. 5번. 과정 3과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으로도 4로도 전달되지 않았어. 맞지?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뭐가 되지 않았다고? 얘 인과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얘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 이해가 됐죠?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 요거 조금 더 침착하게 문제 풀면 되는 거였어. 조금 더 침착하게 문제 풀면 되는 거였다고. 지금 내 말 이해됐어? 자, 그러면 그대로 위에 올라가서 5번 문제 한번 가볼게. 1번.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설명하려는 이론이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정 이론이 첫 번째 문단 끝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 자,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 자, 왜냐하면 얘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려운 이유는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뭐라고? 인과관계가 있지만 과정이론 잘 다루지 못해. 왜? 그것이 물리적 세계 바깥쪽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여기는 이 친구와 여기는 이 친구의 인과관계는 뭐라고? 요거는 물리적인 세계의 바깥.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3번의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자, 부합되지 않는 사람 누구였어? 그 사람이 휴미였다고. 그 사람이 휴. 그래서 얘가 결국 이꼴 휴 얘기하는 겁니다. 휴. 그래서 얘도 맞는 말. 그러면 정답은 4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 자, 그럼 요거는 봤더니 엄마 한대의 제1론이었으니까 지금 이 지문과 상관없죠, 그죠? 예, 나아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한번 가볼게. 4번 문제. 기억과 디귿만 판단하면 기억, 디귿, 미음 요거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기억, 디귿, 미음. 자, 인과에 대한 특성 이론을 등장하게 된 배경은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되어 제시하였다. 요거 어디에 있어? 요거 1문단에 있어. 자, 그래서 얘 맞는 말. 자, 2번 말고 3번으로 갑니다. 3번.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자, 정의를 했어요. 자, 이거 끊어줘야 돼. 이렇게 끊어 읽으셔야 돼. 지금 이 서술상 특징이든 선택지든 이렇게 선택지 길이가 길어지면 여기 하나 쓸까? 자, 다시 보세요. 요렇게 선택지의 길이가 길면 반드시 끊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끊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끊어서 판단하는 거야. 자,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구체적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이론의 한계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여기에 한계는 들어있지요. 어디에 있다고? 여기에. 그러면 전망도 마지막 문단에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문단 아무리 봐도 뭐가 나오지 않아? 전망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4번 문제 얼떨결에 풀었어. 가만 읽어서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두 문제씩 풀고 간다고. 이해됐죠? 이렇게 풀고 간다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동양 이론 지문인데, 자, 여기는 이 친구는 전에 얘기했지만 이건 수능 특강을 반영한 거죠. 됐죠? 저기 주제통합 부분 보면 동중서의 제1론 나옵니다. 주제통합 아마 1강일 건데 거기 나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연과학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연결하려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논의는 제1론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뭐가 나왔냐면 제1론이 나왔어요. 한 대의 동중서는 사람 이름 나오면 표시하자. 사람 이름 나오면 표시하는 거야.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자, 그래서 주장한 게 뭐냐면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하려는 천견설. 됐죠? 자, 천견설이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인간과 하늘에, 자, 여기도 또 체크해 볼게.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서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선인 감응론을 결합해서. 됐죠? 천인 감응론을 결합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1론을 체계화했답니다. 자, 두 가지 이론이에요. 하나는 뭐였냐면 하늘의 덕을 잃은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하려 한다. 그 다음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서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야. 자, 그래서 제1론을 했는데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길을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제의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이에 제의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의는 자, 다시 한번 더 요런 걸 가지고 있었어. 요런 걸. 됐죠? 그래서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 여기는 이 하늘에 제의가 발생한다고 생각한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양면적 성격의 제1호는 신하가 정치적 논의를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제의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를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하였다. 이게 일반적인 제1론이었어. 요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됐어. 하지만 동중서 이후에 자, 요거는 이제 개념 이해하셔야 되겠죠. 동중서 이후에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의를 1대1로 대응시켜 설명하려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요렇게 바뀌게 된 거야. 요렇게 바뀌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서 제의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제의의 징조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자, 그러면 요거를 제의를 인간사의 징조로 그리고 인간사를 제의의 결과로 대응시키려는 풍조를 낳았어. 됐죠? 그럼 두 개를 바꿔놨네. 두 개를 바꿔놨어. 그래서 요망한 말로 백성들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여기 나오는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대. 됐죠? 자, 그래서 예언화 경향은 크게 두 가지야. 주객을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 신하를 탄압하게 했답니다. 신하를 탄압하게 했어. 이게 가장 달라진 거지. 왜냐하면 앞에서는 신하에게 명분을 제공했는데 신하에게 뭐 한다고 탄압을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시기가 바뀌었어요. 자, 마지막 문단 갑니다. 이후 제의에 대한 예언의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 가문론 또한 부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의로는 여전히 정치 현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자, 송대에 이르러서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주인은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1월식을 제의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제의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하였대. 자, 그럼 주의라는 사람은 제의를 모든 걸 다 제의로 본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갈게.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의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의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 입장에선 유용한 정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여기서 제의론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됐죠?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이야, 이거. 경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그는 제의에 대해서 개별적인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설. 그러니까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야. 개별적인 대응 아니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얘기했고요.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뭐 한다고? 재현상이 일어난다고 봐?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 그렇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변칙적 전반적 대응설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의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규계시키며 제의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였대. 그러면 군주 스스로 뭐 하겠다고 반성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잘못된 자연상 나타나면 내가 잘못했군 뭐 이런 거야. 내가 잘못했군 이런 거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5번 문제 마저 풀어볼게요. 한대의 제의론에서, 자, 한대의 제의론은 누구야? 동중서야, 주의야? 맞죠? 동중서가 되겠지, 그지? 한대 제의론은. 그래서 한대의 제의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틀렸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음양의 길을 통해서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한다고? 인과적 관계를 경고를 하는 의지, 이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지 않아요. 정답은 몇 번? 4번.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1월식을 예측 가능해지면서 송대선 이를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 마지막에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요 나온 것처럼 이 자연상으로 보려면 요걸 보려면 자, 여기에 마지막 문단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정치적 기재를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1호를 제2로 간주하지 않게 됐다고 관찰 가능한 거니까. 자, 그래서 얘도 맞는 말. 정답은 4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8번 문제 갑니다. 7번 문제 갑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1번. 기억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 제2의 의미가 강조되어 신하의 직언을 활성화한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는 이 기억은 오히려 신하를 탄압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탄압하게 만들었으니까 얘는 안 되죠. 그죠? 얘 안 되는 거야. 1번. 자, 2번.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제2의 인과관계를 역전시켜 제1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 징조로 3대 활용되었대. 그러면 이거 관계를 역전시켜서 오히려 인간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여기 나오잖아. 여기에 이거 보면 인간사를 요렇게 바꿔가지고 요거를 요망할로 믿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본문에 있지요. 니은은 개별적인 제2현상을 물리적 작용이라고 보고 정치와 무관하게 제2를 이해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니은의 개별적인 제2현상이라 그랬는데 니은의 개별적인 제2현상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기초하는 이해로 활용한 적 없어요. 이해 안 된다고요. 이해됐죠? 이해 안 된다고. 자, 여기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말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제2현상을 연결짓는 방식으로 이어져. 자,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제2현상을 연결짓는 방식으로 이어졌대. 군주의 권력을 강화한대요. 권력 강화한 적 없어. 오히려 얘는 뭐 한다고? 신하의 권력을 좀 키워준 거지. 됐죠? 니은은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무관하다는 인식. 무관한 거 아니라니까. 얘도 얘 나름대로 뭐 한다고 연결된다고 설명했다니까 주의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요 문제 유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윗글의 주제와 관련된 여러 동서양 학자들의 견해. 이런 거 나오면, 자, 이런 친구 나오면 이건 무조건 편가르기라고 생각해야 돼. 편가르기라고 생각해. 자, 무슨 말이냐 안 팔아. 가에 세몬이 있어. 그 다음에 나에 뭐가 있냐면 동중서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동중서. 자, 여기는 이 두 지문에 이 두 사람은 입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이게 여기는 이 글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 거야. 이건 다르지. 얘는 뭐냐면 모직인과라는 건 물리적인 속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였다면 여기에 나에 있는 이 동중서는 물리적인 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 속성. 됐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야. 다른데 잡아라. 그렇게 다치니까 2번은 되냐고. 여기서 나의 입장은 여기 봐라.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지어서 이거 누구 입장이라 그래야 돼? 그렇지. 이건 세먼의 입장이야. 세먼이 그렇게 했다고. 근데 여기서 동중선의 제1호이 나오면 어떡하냐고. 이건 틀렸지. 이해됐죠? 동중선의 제1호이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연결할 수가 없지. 이건 세먼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인 거야. 자, 그 다음 9번은 여기에 문맥성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찾으라 했는데 얘는 쉬웠죠. 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늘의 교훈 가장 중요한 거. 문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로 돌아가자? 예, 지문으로 돌아가자.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문에다 밑줄을 잘 꺼놔야 되겠지. 그지? 중요한 부분에다가. 돌아가서 잘 찾으면 돼. 무슨 말인지 돌아가서 잘 찾으면 돼. 그래서 잘 찾아가지고 답 나오면 되는데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려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 국어는 생각할수록 답이 이상한 데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4번부터 9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길었네요. 이건 가나라서 좀 긴 지문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